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를 할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공모펀드인 미래에셋맵스 미국 부동산 투자신탁 9-2호가 21일 상장 폐지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 수익의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까지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주일 만에 완판될 만큼 인기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변수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분석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 GTC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지수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주요국들의 이 통화 정책 발표에 대한 경계심도 짙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아쉽게도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은 사실 개인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도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투자가 설명하기 전에 어제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특별한 호재를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젯밤 새벽이죠.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까지 장중에 상승하면서 내일장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승하겠구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는 엔비디아가 장중 5% 상승해서 종가에는 0.7% 하락했고 특히 회장이 발표한 내용도 특별히 기존과 큰 차이가 없고 획기적인 어떤 상품 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로 폐장 후에 어떤 그 가격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면서 그동안에 어제 월요일 날 매수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부터 매물이 아침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장에 하락을 주도했고 사실 종가로 끝난 지수만 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1.1%, 코스닥은 0.29% 끝났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 느낀 하락 지수는 한 3% 이 정도 이상의 체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한 490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체감 지수는 높았고요.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우리가 어떤 출구로 찾았나 봤더니 이제 엔비디아가 로봇 AI와 융합 서비스를 한다 해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포함한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로 일부 매기가 이동했고 오후장에는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는 매기가 이동하지 않았고 초전도체주로 매기가 좀 이동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덕성이 오후장에 상한가에 들어가고 신성 델타테크가 한 15%, 그다음에 서남, 그다음에 이어서 모비스, 서원 같은 작은 주들도 동반 상승했었지만 종가에서는 또는 시간외에서는 덕성조차 시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오늘장이 굉장히
여러 섹터에서도 출렁임을 보였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우리 시장은 오늘 이렇게 하루 잘 보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주말에 준비했는데 HLB 그룹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장세를 봤더니 주초에 좀 하락을 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HLB 그룹주 준비했는데 각 전문가라든가 방송에서 HLB 테라비딕스 뭐 종목들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중에 핵심 종목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뭐 가져온 것은 아니고 하락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안에 있겠다. 또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호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그룹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를 희망한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 이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이 가장 또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시장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병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도 모처럼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매각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두 종목이 지금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RS 오토메이션이 23%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에서 직접 훈련한 이 로봇을 선보이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들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우진엔텍이 있습니다. 원전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분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 RS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협력사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로봇모션 제어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요. 향후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23%대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G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었죠. 그때도 같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또 10억 원 규모의 CB 전환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맥주를 살펴볼 텐데 최대 주주인 HBH 및 자동차 수리 및 부품 유통업체인 WHM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한 주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은요 참 다양합니다. 많이 내린 종목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은 순서를 내린 종목 두 종목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맥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주맥주 놀랐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주맥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제주도에 가면 이제 수제맥주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팔고 호기심에 많이 사 먹는데 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맥주보다는 제주맥주가 신기하고 제주맥주가 또 종목적으로는 특징이 굉장히 한번 상승하면 많이 오르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 그 차트에서도 보시면 900원부터 1,500원까지 굉장히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많이 의문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이틀간 상승했다가 오늘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맥주가 매각되는 건 좋은데
매각의 즉 매수의 주체가 자산 규모가 한 16억밖에 안 되는 소형입니다. 즉 덩치가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가 인수하는 형식을 띈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혼란 일으키고 이 회사를 이제 접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주주들도 혼란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리 차트를 잘 보면 상승을 2번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급상승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각가가 특이합니다. 매각가가 1,170원입니다. 1,170원. 오늘 종가가 1,180원인데 딱 오늘 종가가 매각가와 거의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정도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틀 연속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개인 투자가는 여기서 많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을 텐데 많이 손해를 봤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한번 실제 거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우리 투자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3월 18일 날이죠. 3월 19일 이틀 동안 개인이 거의 90 몇만 주를 샀고요.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쭉 사다가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쭉 사다가 오늘에서야 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즉 뭐냐면 개인을 끌어들여서 오늘 매각가에 매각권에 다 던져놓고 개인들이 다 받은 상황이죠. 사실 이 제주맥주가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연도별 수익을 보게 되면 금년치를 보지 않더라도 전년도 22년, 21, 20년도까지 늘 적자였고 매출도 오르지 않고 200억대 내외에서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항상 어떤 세력이 가지고 노는 종목 정도였지 우리 실제로 실적을 내거나 향후 미래가 밝은 이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하니까 여기저기 추천받고 따라왔는데 오늘도 많이 따라오면서 78만 8천 주 엄청나게 매수했죠. 근데 오늘은 마치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67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항상 그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많은 이 외국인 같은 종목들은 한꺼번에 70만 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쫓아와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개장 후에 한 10분 내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때 여러분이 혹시나 주주라면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지 오늘처럼 종가까지 매수를 하면 내일 올 것 같지만 이미 매각가가 1,175원이고 종가가 1,18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기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오늘 일단 특징주 여러분이 새롭게 주식을 공부하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주 맥주부터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귀 쫑긋 잘 집중하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잘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도 좀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다음으로 또 하락했던 종목이 SG가 있습니다. 자, SG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SG는 사실 호재가 많은 건인데요. 우리 이제 요즘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많이 나와서 SY나 SY 스텔텍이나 삼부토건 또 우리가 잘 최근에 몰랐던 SG 같은 회사들이 많이 급등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G는 특히 우크라이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실제 도로 재건에 대한 작업을 이미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뉴스가 났습니다. 사실 뭐 뉴스가 나기 전에 어떤 매집 세력들은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매집을 다 해놨죠. 이 정도에서 매집을 쭉 해놓고 이제 뉴스를 터뜨리면서 돌파, 5일선을 돌파하면서 급상승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력들은 자기가 수익을 봐야 되니까 결국 매도를 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주맥주와 동일하게 우리 이제 매수 주체인 프로그램 주체들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보시면 보세요. 개인이 오늘도 아까 제주맥주와 동일합니다. 개인이 어제 월요일이죠. 370만 주, 오늘 189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은 그 전에 3일 전에 3일 동안 13, 14, 15일 날 3일 전에 100 몇십만 주를 땡긴 다음에 오늘 다 던진 겁니다. 던진 이유는 뭐냐면 그만 SG의 가치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치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 정도 효과를 내지 않으리라는 걸 다 알고 오늘에서야 개인들에게 넘기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제주맥주를 설명드렸고 오늘 SG를 설명드렸는데 제주맥주는 다르게 SG는 향후에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를 해서 이 13.26%에 던지고도 남는
가격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잘 두시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종전 뭐 이런 것들이 푸틴이라든가 미국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때를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전혀 손을 대시는 위치는 아닌데 제가 굳이 오늘 가져온 이유는 오늘장의 특징주이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역시 보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 보시고 있고요. 어제 매매만 봐도 어제 이미 80만 주를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 오늘은 개인이 와 싸다 그리고 재건준이하고 더 많이 매수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보거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을 때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매수의 주체가 샀냐 팔았냐 이걸 잘 기억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젠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2층에 사는 2층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저녁 먹고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80%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근데 몇백이 아니고 몇천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저거 뭘 느꼈냐면 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라도 잘 보세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항상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전문가라도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이 빗나가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도가 나오다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를 위해서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SG입니다. SG는 호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호재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현지의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도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재건의 핵심 키워드죠. 하지만 이슈상은 좋지만 실제 도로를 얼마만큼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당분간 적어도 1년간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회사가 수익을 낸 것도 2022년도에 영업이 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오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도 보시고 잘못 매수했다 생각되면 적어도 1% 또는 늦어도 3% 내에서는 손절을 치셔야 다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주맥주와 SG를 하락한 두 가지 특징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SG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제 재건 관련해서 확실히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강사님, 남은 종목들이 이제 오늘장에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에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그 자동화와 우리 로봇주 관련돼서 갖고 왔는데요. RS 오토메이션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에브리봇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록밴드에 제 초록밴드 그쪽에다가 아침부터 오늘 장이 하락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정도입니다. 근데 저건 뭐 밴드니까 즉시 응대는 못 해드리고 이제 관심주로만 올려놨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르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하다가 내려왔고 이렌시스도 상승하다가 한 9% 정도로 내려왔고 RS 오토메이션만 끝끝내 장 종가까지 23%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장 특징주로 가져왔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앵커님이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 관련 회사와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RS 오토메이션이 그 회사에 공급한 이력이 있다. 공급하겠다도 아니고 이력이 있다. 이 하나로 하나의 정확한 끈이 있다. 이 하나로 23%까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끝내 종가를 지킬 수 있는 종목은 적어도 정확한 매출과 수익에 끈이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같은 종목군이었지만 우리 RS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이렌시스 또는 에브리봇 세 종목을 다 매수하셨다면 RS 오토메이션만 승리하셨을 것이고 이렌시스라든가 에브리봇은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이 오른다고 해서 쫙 계속 매수하시면 안 되고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적어도 오전 11시 이후에는 매매를 마무리하셔야 된다. 이러면서 가져왔고요.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를 넘어서서 뚫어서 더 갈 수는 있지만 이건 현재 이 매수한 주체의 영역이지 이 박스를 넘어선 영역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르는구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엔비디아가 따로 특별한 뉴스를 낼 게 없으니까 로크웰과 산업용 AI를 협력하겠다 이런 정도 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록밴드 안에서 오늘장 바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신 종목들이 장중에 굉장한 시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차트와 함께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뉴스가 나오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총을 했는데 주총에서
이제 갑자기 뉴스로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기획팀의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비상근 이사로 가게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깊이 개입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서 이틀 전부터 여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만큼 오를 때 뉴스가 나오면서 팍 오르더니 제가 봤거든요. 팍 오르더니 이제 뉴스가 끝났으니까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로봇주 중에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이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징표로 부사장을 비상근 이사로 주청해서 임명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가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올랐고 사실 바로 실적은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즘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오르면 반드시 차익 매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늘 관심 종목에 두어야 할 몇 개 안 되는 우리 로봇주입니다.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로봇주는 이런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에브리붓 정도. 이 정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고 어떤 대기업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정도는 많이 너무 올라와 있죠.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이쪽에서 이만큼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더 이상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참 모든 전문가가 추천한 주식이고 오늘 RS 오토메이션과 더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가 로봇주를 장식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양대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계좌 전체가 좀 파란불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강사님과 일찍이 초록밴드 안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장 이같이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나도 놓치지 않고 같이 공략해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마지막 종목 우진엔텍이 남아있는데요. 자, 강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진엔텍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큰 흑자는 안 내지 않지만 매년 한 10%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흑자를 기록한다. 이런 종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요즘에 많은 로봇주들이 너무 오래돼서 매물도 많고 손이 많이 탔는데 우진엔텍은 우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1월, 금년 1월에 상장해서 상장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고 또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 매물 압박도 적고 그다음에 흑자도 나고 많은 종목에 관심을 받는데 특히 현 정부가 친 원전 정책이 있고 또 유럽과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요인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 특히 금년까지 계속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라든가 로봇,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때 원전지가 반드시 등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제1의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우진엔텍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우리가 G2파워라든가 뭐 서전기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기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너무 손이 많이 타서 새로운 종목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종목들이 우진엔텍이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너무 오르더니 역시 종가에는 1.79% 마감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거의 18% 상승했습니다. 이만큼 탄력성이 좋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되 뭐 지금은 보시기에도 차트에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음봉이 3개 있고 가운데에 작은 양봉이 하나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하기는 조금 좋은 위치는 아니고요. 다른 섹터가 쉬어갈 때 우리가 원전 섹터를 본다. 그럼 우진엔텍을 제1로 보고 제2로 보는 종목 한 G2파워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도움이 되고요. 우리 이 회사가 어떤지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봤더니 매수 추세를 봤더니 역시 이 종목도 4일간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7만주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도 69억 흑자를 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흑자를 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원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원전이 다 건축된 이후에 가동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어떤 그 관련 회사들이 계속 수주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량한 주식이고 탄력성도 있는 종목이고 또 거래된 주식도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좋은 종목이니까 반드시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우리 원전 섹터를 사야겠다. 그러면 우진엔텍을 1번으로 해도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사님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종목들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내일부터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강사님, HLB가 사실 이 리보세라니 관련해가지고 조금 최근 들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자, 이 그룹주들 사이에서 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 종목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거 어떻게 하셨죠? 사실은 이거 이제 제가 HLB 그룹주를 설명하면서도 가장 좋은 게 뭐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왔는데 그 사이에 다시 밤부터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HB 그룹주를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초에 하락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섹터에 종목이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HB 그룹주하고 알테오젠 정도밖에 없고 기존의 큰 종목인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은 너무 거대하고 특별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외에 뭐 작은 제약 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ABL 바이오 등등은 우리가 큰 거래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HLB 그룹주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왔고요. 제가 이 종목을 이걸 어떤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설한 철학을 얘기했는데 설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저는 저를 대하는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그룹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종목들을 가져왔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제 초록밴드에다가 이거를 PDF 파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에 못 들으셨거나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 5가지 종목을 설명드리겠지만 그중에 엑기스가 하나 있고 오늘 5시 반 이후에 발생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준비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오늘 5시 30분에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앵커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HLB의 가장 큰 이슈는 간암 치료제 미국 FDA 승인 여부에 대한 것이고 전 국민이 전 개인 투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간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원래 최종 결정나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중순, 5월 10매치인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파이널 리뷰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또는 이번 주 말 정도에는 어떤 특이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겠고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간암 치료제가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미국에는 어떤 의약품이 판매될 때 예상 판매 목록에 등재되어야만 판매할 수가 있는데 마침 미국의 PBM이라는 예상 판매 목록에 우리 HLB의 간암 치료제가 등재가 되었고 등재된 게 3월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다가 지금 반도체 또는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잠깐 쉬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간암 치료제가 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간암 치료제라는 게 말만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보면 간암이 걸리면 기존에는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면역 기법이라 해서 면역 치료제로 치료하기도 하는데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HLB의 FDA 승인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역사에 큰 획기적인 한 일획을 그을 수 있는 최초의 일이 될 건데 우리 HLB도 사실 혼자로는 안 되니까 2가지 방법을 겸용해서 즉 병용요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현재 시판하고 있고 굉장히 매출을 수조 원대에 기록하고 있는데 면역 치료제를 하고 있고요. HLB가 개발한 것은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실제 그 암세포를 표적해서 치료하는 건데 이걸 병행해서 치료하면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 즉 치료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병용요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HLB 그룹이 발표한 우리 판매했을 때 3년간 2조 2천억 원의 매출, 거기에 한 90%에 해당되는 2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믿을 수는 없고 3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실제 승인이 나봐야 아는 거지만 적어도 최소한 1,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치료 역사의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이 HBL 그룹주이고 간암 치료제 승인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하고 가져왔고요.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간 HLB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단체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말 11월까지만 해도 공매도 잔량이 엄청 많아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했잖아요. 공매도를 금년 6월까지 금지한다. 이것의 가장 큰 수혜주가 HLB 그룹주입니다.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HLB인데 공매도 잔량이 지금 많이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340만 주가 남아있고 돈으로 치면 3,40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문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본이 자기 주식이 자기가 1,000억이 있어도 2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20배까지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만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근에 금감원의 4일 전에 그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자기 돈의 20배를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사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인데 가장 피해를 입었던 기업이 HBL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가 금지되면 가장 큰 수혜가 누구죠? HBL 그룹인데 마침 6월 전에 간암치료제 승인 여부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간암치료제 승인이 얻을 수만 있다면 공매도 세력들이 뭔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악성 루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한투자증권에서 갑자기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창구에서 매도 폭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신한투자증권 말로는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신한투자증권이 많이 이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오르고 내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금감원장이 주도하는 회의에서도 이 신한투자증권이 나왔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발표하기는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항상 그 씨앗을 던지면서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암치료제가 혹시나 승인이 됐을 경우에 공매됐던 이 340만 주, 3,400억이 공매도를 청산해야 되는데 급등한 종목을 청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 폭탄을 통해서 어떻게 좀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뭐 저 최축이고요. 이제 우리가 간암치료제가 승인됐을 때 어떤 약의 매출 효과 외에도 우리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용어를 한번 가져왔고요. 숏 커버링은 뭐냐면 공매도 주식을 대각 뒤에서 그냥 환매수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 매도한 거를 매수해서 환매수한다. 이게 숏 커버링이고 숏 스퀴즈는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했던 주들이 비싼 건데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는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FDA 승인을 못 받으면 급락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치면 급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매도다. 그래서 우리가 약의 효과 이전에 우리가 이 공매도의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고 이 그룹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HLB가 이제 이런 회사고 HLB가 이제 우리 뭐 홀딩 컴퍼니는 아니지만 거의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에 이제 관련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도 각 전문가마다 뭐 어떤 전문가는 HLB 바이오스텝이 좋다, 어떤 전문가는 파나진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쫙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고 또 우리 배트맨에서도 한번 제가 특징주로 일부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일부러 소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제일 좋다는 의미로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항상 제가 배트맨에 가져올 때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가져오는데 그때 소개시키는 이유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그 이름은 HLB 테라뷰틱스입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거는 HLB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테라뷰틱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HLB는 간암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이번 달에 파이널 리뷰가 있고 5월 10며칠경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HLB 테라뷰틱스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임상 3상이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진행 중이고 금년 말 종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각막 치료제인데 우리 줄여서 영어로 NK 치료제라고 합니다. 임상 3상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교모세포층 치료제가 임상 2상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즉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할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임상 3상이 한 2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HLB 전체 그룹으로 봤어도 임상 2상, 3상이 가는 게
하는 거는 HLB 테라뷰틱스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 회사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트래킹만 하면 알 수도 있는데 작년 11월에 HLB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같은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6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년 2월에는 회장이 HLB 테라뷰틱스의 지분을 10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했습니다. 회장이 자기가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물론 돈이 많긴 하지만 남아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10만 주나 매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한 HLB의 최대 주주 지분은 13.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식수도 많고 거래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저는 이제 HLB 그룹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HLB 테라뷰틱스입니다. HLB 그룹보다 더 몸도 가볍고 실제 임상 3상에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종목이 2개나 있고 또 우리 HLB 회장이라든가 HLB 그룹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이 회사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주말에 준비하면서 요 테라뷰틱스가 이 사이에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오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봤어요. 근데 뭐 역시 다행히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빠지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다시 30분 됐는데 조금 한 1%가 오르더니 갑자기 50분, 5시 50분, 6시에 시간이 다니까가 갑자기 1%, 2% 오르더니 오늘 종가에 2.78% 시간이 다니까 상승했습니다. 사실 어제 정도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뭐 오늘도 늦지는 않는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6시 넘어서 오늘 방송 전에 한번 핸드폰으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공시가 뜬 겁니다. 그 사이에 5시 28분에 공시가 떴는데 HLB에서 HLB 테라뷰틱스 주식을 이번 주인가 뭐 오늘 정도에 6만 7천 주를 다시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뷰틱스가 뭐가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HLB가 알고 HLB 회장이 제일 잘 알죠. 다시 기존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7천 주를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매수했다는 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매수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HLB 테라뷰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일 장부터 잘 살펴보시면서 거래하셔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히든 종목, 추천 종목에 가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좀 짧게 좀 몸집이 가벼운 HLB 파나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파나진은 뭐냐 하면 바이오 소재라든가 암 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건데 우리가 항암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키트로 어떤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역할을 하는 회사가 HLB 파나진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역할을 하지 않고 크게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어떤 매출과 수익 구조가 잡혀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HLB 그룹 중에서는 안전한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종목이 뭐냐면 HLB 테라뷰틱스, HLB 파나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이따 소개시킬 종목들은 좀 흑자가 안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거래하시려면 제1순위는 HLB 테라뷰틱스, 2순위는 HLB, 3순위는 파나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급등도 많이 하고 또 적자도 많이 나는 회사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우리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제약바이오 회사에 익숙한데 이 회사는 항암 신약에 대해서 즉 HLB 그룹에서 시행하는 항암 신약에 대해서 국내 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2개의 자회사가 즉 종속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화진 메디컬이고 신호 아드밴스인데 이 회사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회사가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주사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또 의약품을 또 유통하지 않습니까? 그 유통시키는 회사가 2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생명과학이다. 즉 우리가 실제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역할을 하는 회사는 즉 유통 쪽에 맡고 있는 회사는 HLB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우리 몸통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일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의외로 잘 뛰기도 합니다. 차트를 한번 제가 잘 보면 HLB 생명과학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6년 연속 적자가 난 회사가 답지 않게 주가도 19,340원이고 그다음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어서 우리가 2024년도 1월 대비해서 1월에 9,950원이었는데 딱 2배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앞으로 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주사기를 제조한다고 해서 크게 흑자를 볼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LB의 간암 치료제 승인 이슈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의 차트상의 모습은 봐도 이게 내려올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5일선에 붙어갖고 때가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위치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좀 이상한 게 이렇게 흑자가 안 나는 회사가 한번 튈 때 더 많이 뛰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제주맥주와 SG를 설명드린 거와 동일하게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어떤 주식을 정리할 때 많이 튀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HLB 생명과학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HLB 이노베이션인데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리드 프레임 회사인데 HLB 그룹이 인수한 회사고 현재 구성은 반도체 75%, 제약바이오 25%인데 주력 사업을 이제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변경하겠다. 이런 회사고 최대 주주도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지분이 좀 다른 계열사에서 많고요. 순이익은 140억이 나니까 흑자는 제일 많이 나는 회사니까 HLB 이노베이션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바이오 스텝인데 좀 생소한 회사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 나오면서 많이 나오는 회사가 비임상 CRO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물질의 비임상 실험을 대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HLB 바이오 스텝은 HLB 생명과학과 더불어 어떤 리보세라즘을 이용해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생명과학 협력해서 하는 회사가 바로 HLB 바이오 스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역할 자체가 크게 주도적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회사들은 주로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10년간 흑자가 지속된다. 따라서 이 종목을 크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흑자가 많이 낮은 어떤 주가의 탄력성은 높지 않지만 흑자폭이 10년간 이어진다는 특이한 어떤 재무적인 특성, 수익적인 특성 때문에 이 종목도 가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HLB 바이오 스텝은 여기는 좀 없어서 HLB 바이오 스텝은 우리의 6가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LB 바이오 스텝은 그 중에 종목 중에 하나고 가장 추천하는 종목은 HLB 테라비틱스, 그 다음에 HLB 파나진, 그 다음에 HLB 세 종목을 잘 보시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오늘과 같이 하락하고 내일과 같이 조정을 장세를 보일 때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HLB 그룹주다. 뉴스를 잘 청취하시고 여러분의 조금 정도의 소량 정도의 트레이딩은 여러분의 수익을 내기에 좋다. 혹시 근데 어떻게 거래하실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어느 정도의 밴드에서 거래하셔야 된다 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른 제약바이오라든가 우리 관련돼서 올라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참조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강의한 자료는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에 PDF 파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HLB 그룹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사님의 최선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오늘의 이 강의 PPT를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강의 내용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장 이야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실리콘투입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강사님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금 아무도 시장에서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한 종목을 좀 꼽아주셨어요. 자,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유가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원래 그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제가 모든 분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소개하나.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뭐 2주일 지난 다음에 상한가를 한번 딱 쳤습니다. 30%만 이득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화요일 날 배트맨에도 소개를 해야겠다. 이 종목처럼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개인 투자가들이 맨날 오르면 팔고 매도해야 되고 급등락하는 걸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느리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실리콘투는 제가 가장 최애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그 150개 국가에 대해서 저가형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안 들어간 나라도 있지만 159개국이라면 화장품을 쓰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나라 K-뷰티, K-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K-화장품을 알리는 가장 선두에 선 회사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어떤 다변화된 그 소싱처가 있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흑자가 88억, 매출이 1,300억에 불과했는데 작년도 매출이 3,500억입니다. 3배 이상이 올랐고요.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도 3배 이상 올랐고요. 전년도에 2022년도에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대비해서 작년도 23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회사든지 AI 반도체든지 뭐 로봇주든지 이 정도 실적을 내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만큼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2024년도 1사분기의 예측치를 봤을 때는 금년보다는 한 10% 정도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금년도 1사분기에도 이 회사는 1,000억 정도의 매출과 120억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항상 기관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 종목의 특성은 기관이 매수가 있으면 반드시 올려서 수익을 내준다는 특이한 종목인데 기관이 마침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 매수회를 한 17만 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손이 느리시거나 나 종목을 막 골치 아프게 반도체도 몰라 로봇도 몰라 하신 분들 하기 딱 좋고요. 화장품은 알아 그러신 분들 이거 하시면 딱 좋고 여러분들 이 종목이 물론 내려갈 수도 있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위치상에도 좋고 기관이 들어가 있고 실적은 내고 회사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하실지는 사실 가격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일 방송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렸다가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시다면 이익이겠죠. 이제 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차트상에도 봐서도 이 종목이 현재 이렇게 5일선 타고 이만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9,650원에서 적어도 최소한 안 가도 10,000원 이상은 돌파한다. 뭐 시장이 좋으면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종목이니까 물론 급등락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고 이 종목을 살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방법은 우리 초록밴드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외에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화끈하시지 않나요? 관심이 없으면 어떤가요? 30% 수익 챙겨드렸으면 됐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초록밴드 안에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자, 오늘 HLB 그룹주들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강의 시간을 통해서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실리콘투였죠. 구체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